단골 손님을 찾습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 2권. 비수기의 산타클로스. 다음날 페니는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 날씨는 여전히 무더웠다. 그녀는 집을 나서서 조금 달리다가 콧잔등에 땀이 맺히자마자 속도를 늦춰서 걷기 시작했다. 꿈값 창고에서 꿈보다 해몽을 읽을 시간은 없겠지만 천천히 걸어도 지각은 하지 않을 시간이었다. 상점과 거리의 바닥은 평소처럼 더러운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레프라운 요정들의 신발 가게를 감싸고 있는 담벼락부터 주변의 전봇대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광고지 때문에 지저분해 보였다. 한 무리의 잠옷 입은 사람들이 담벼락에 붙어있는 광고지를 보려고 모여 있었다. 페니는 그들 뒤에 까치발을 하고 섰다. 30가지 감정을 넣은 눈송이 아이스크림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삶을 바꿔줄 포춘 쿠키도 있습니다. 선착순 증정. 불시에 나타나는 빨간 푸드트럭을 놓치지 마세요. 테스트 센터에 갔을 때 니콜라스, 산타클로스. 니콜라스의 주머니에서 떨어졌던 그 광고지였다. 이걸 전부 니콜라스가 붙인 걸까? 그는 왜 갑자기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은 걸까? 광고지는 딱 어른 눈높이에 맞게 붙어 있었다.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을 법한 아이스크림 광고지가 온통 어른 눈높이로만 붙어 있다는 사실이 살짝 신경 쓰였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마케팅 실력이 뛰어난 니콜라스라면 이런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았을 것 같았다. 주변을 쓱 둘러봤지만 빨간 푸드트럭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페니는 잠깐 생각하다 말고 뒤돌아섰다. 땀방울이 뒷덜미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페니는 지금 먹을 수 없는 눈송이 아이스크림 같은 건 잊고 얼른 가게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나 쐬고 싶었다. 백화점은 기대했던 것보다 시원하지 않았다. 먼저 출근한 웨더 아주머니가 프런트에 서 있었다. 웨더 아주머니, 설마 에어컨이 고장난 건 아니겠죠? 페니가 머리를 질끈 묶고 손 부채질을 하는 웨더를 보면서 말했다. 지난밤에 갑자기 고장이 났대. 오후에 수리기사님이 오시기로 했어. 그 전까지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버티는 수밖에. 손님들이 걱정이야. 이럴 수가. 전 오늘 퇴근하기 전에 녹아내리고 말 거예요. 천장에 실링 팬이라도 세게 틀어봐. 아 참. 가져간 민원이 처리되었으면 간단히 회신을 달라고 민원 관리국에서 연락 왔었어. 미리 문서 작업을 해두라고 각층 매니저에게 얘기는 해뒀으니까 아마 오늘쯤이면 다 됐을 것 같아. 네가 오전 중에 각층에 들러서 서류를 모아주겠니? 난 지금 갈 데가 있어서. 네,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꿈값을 맡기로 은행에 다녀올 거야. 웨더가 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페니를 애써 못 본 척하면서 말했다. 은행에 가시는군요. 은행은 무척 시원하겠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 페니. 절대 에어컨 바람을 쐬려고 은행에 가는 게 아니야. 오늘따라 예탁할 꿈값이 많은 걸 어쩌겠니. 웨더 아주머니가 활짝 열어놓은 가게 문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페니는 손님이 많아지기 전에 각 층을 돌아다니며 민원 서류부터 수거하기로 했다. 2층에는 민원이 없었으므로 곧장 3층으로 향했다. 자, 여기 있어, 페니. 3층에 온 민원은 이게 다야. 전부 해결됐거나 대책을 꼼꼼히 표시해놨으니까 민원 관리국에서도 이 정도면 만족할 거야. 모그베리가 여러 장의 서류를 건넸다. 알록달록한 클립으로 정리해놓고 색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것이 그녀다웠다. 4층의 스피도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외도님이 부탁하신 그날 진작에 끝냈어. 왜 이제 찾으러 온 거야? 그럼 직접 프런트로 갖다 주셔도 됐을 텐데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서류는 안 주세요? 이건 내 거야. 보관용. 내년 연봉 협상도 미리 준비해야지. 복사본을 항상 챙겨두라고, 페니. 마지막으로 5층에 방문한 페니가 가장 먼저 보이는 직원에게 민원 서류를 가지러 왔다라고 말하자마자 그 직원은 물론이고 모테일마저 페니의 눈을 슬슬 피하기 바빴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더워서 날카로워진 페니가 살짝 언성을 높이자 다른 직원들이 모테일의 등을 떠밀었다. 페니, 우리 상황을 봐.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틈이나 있겠어? 대충 둘러대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잖아. 그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난 5층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긴 할인 코너잖아. 하자가 있으니까 싸게 파는 거라고. 좀 봐줘. 난 문서 작업은 정말 젬병이란 말이야. 페니는 모테일이 자신 없어 하는 일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모테일, 네 말대로 5층에도 매니저가 있어야 할 것 같아. 프런트로 돌아온 페니는 민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민원을 낸 손님들 말고도 최근에 발길을 끄는 단골 손님 2명이 더 있었다. 330번 손님과 620번 손님이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들이 민원을 낸 내역은 없었다. 아무 내색 없이 갑자기 발길을 끊어버린 것이다. 페니는 한 손으로 손부채질을 하면서 한 손으로 330번 손님과 620번 손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드림페이 시스템즈의 창을 열었다. 천장에 실린 펜이 가장 강한 단계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무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페니는 더워서 도무지 화면 속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휴게실에서 얼음물을 가져오려고 벌떡 일어나는데 갑자기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길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가게 밖으로 우르르 나갔다. 저기 은행 앞에 빨간 트럭이 왔어. 그 광고지 빨간 트럭? 눈송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의 말대로 정말 은행 앞에 빨간 트럭이 와 있었다. 왜들 이렇게 난리야. 때마침 은행에서 돌아온 웨더는 사람들이 은행 앞을 막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페니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트럭으로 달려갔다. 더워서 입맛도 없었고 시원한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횡단보도 근처에는 아직도 평소보다 좋기 2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펄펄 끓는 양파 우유처럼 다른 푸드트럭의 더운 음식들 사이에서 빨간 푸드트럭에서만 냉기가 흘러나와 주변이 시원했다. 주변의 다른 푸드트럭의 사장님들은 트럭 밖으로 나와서 빨간 푸드트럭을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심드렁한 표정으로 우유를 의욕 없이 휘휘 저었다. 팔리지 않아 많이 남은 양파 우유를 너무 오래 끓였더니 냄비 밑바닥에 눌러붙어 버렸는지 평소보다 눅진하고 쿰쿰한 냄새가 주변에 풍겼다. 페니는 눈송이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줄의 맨 끝에 섰다. 그녀는 새빨간 푸드트럭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2 남자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예상대로 산타클로스, 니콜라스와 악몽 제작자 막심이었다. 니콜라스는 정신없이 아이스크림을 동그란 크리스털 잔에 담아서 사람들한테 건네고 있었다. 그는 새하얗고 짧은 머리카락과 수염, 그리고 그보다 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서 움직이는 눈사람 같았다. 짜릿함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2개 맞죠? 눈송이 아이스크림을 받아든 학생은 새파랗고 눈처럼 폭신해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페니 옆을 지나갔다. 그는 인증사진부터 찍더니 한 입 먹자마자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감탄했다. 와우! 이 맛이지. 슬쩍 보이는 오픈형 냉장고에는 페니도 예전에 마셔보았던
상쾌함이 17% 함유된 탄산음료가 살얼음이 잔뜩 낀 채 가득 채워져 있었다. 니콜라스가 설산에서 직접 가져온 모양이었다. 반면 악몽 제작자 막심은 안쪽의 오븐 옆에서 사뭇 진지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새까만 앞치마는 밀가루로 뽀얗게 변해 있었다. 막심은 오븐에서 노릇하고 말랑한 쿠키 반죽을 한 판 꺼내더니 미리 준비해둔 것 같은 길쭉한 종이를 쿠키 반죽 안에 넣고 재빠르게 접어냈다. 한두 번 만들어 본 솜씨가 아니었다. 저 사람은 뭘 만드는 걸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막심을 지켜봤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선착순으로 나눠드리는 포춘 쿠키입니다. 이건 공짜예요. 막심이 포춘 쿠키를 가득 담은 쟁반과 함께 커다란 안내판을 잘 보이게 세워두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포춘 쿠키. 많이 먹을수록 효과는 커지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씩만 가져가십시오. 단, 포춘 쿠키 속의 메시지는 혼자서만 볼 것. 아이스크림을 받아든 사람들이 포춘 쿠키도 한 개씩 집어가기 시작했다. 페니는 포춘 쿠키를 얼른 하나 챙기고 싶었지만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줄에서 이탈했다가는 순서가 무지막지하게 뒤로 밀릴 것 같았다. 페니는 포춘 쿠키가 모자라지 않을지 앞에 있는 사람 수를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다가 앞쪽에서 누구보다 열중해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남자가 달러구트라는 걸 깨달았다. 달러구트님! 페니가 반갑게 그를 부르자 달러구트가 초록색 아이스크림을 한 입 떠먹으면서 페니 곁으로 왔다. 그는 포춘 쿠키는 가져오지 않았다. 페니, 이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구나. 그런데 이 새빨간 트럭 말이다. 누구 취향인지 정말 뻔하지 않니? 니콜라스님과 막심 씨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저 포춘 쿠키는 안 가져가세요? 공짜잖아요. 저는 하나 먹어보려고요. 페니, 니콜라스가 공짜로 나누어주는 과자를 먹을 때는 꿈자리가 뒤숭숭해질 각오 정도는 해야 한단다. 특히나 막심과 함께 만든 쿠키라니. 어쩌면 꿈자리가 무척 사나워질지도 몰라. 달러구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어느 아파트 단지 안.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에 젊은 부부와 고양이 이동장을 아는 소년이 함께 있었다. 부부는 소년이 안고 있는 이동장 내부를 슬쩍 들여다봤다. 고양이가 참 귀엽네. 고양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너무 귀여워서 키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어. 아무래도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데려오지 않는 게 나으니까. 아내 쪽이 상냥하게 말했다. 맞아요. 저희 엄마도 동물을 키우려면 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고양이도 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이전에 키우던 사람이 버린 것 같대요. 가여워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아저씨랑 아주머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전 먼저 내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소년이 내린 뒤에 부부는 뭐가 우스운지 실소를 터뜨렸다. 쟤네 부부도 참 성가시겠어. 애도 모자라 고양이까지. 여자가 안색을 싹 바꾸고 말했다. 가여워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남자가 여자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웃었다. 놀리지 마. 두 사람은 천생연분처럼 하는 행동과 사고방식이 비슷했다. 그들은 예전 집에 살 때 충동적으로 고양이를 데려오고 지금 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마치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고양이를 길에 버렸다. 길 건너에서 더 멀리 가지도 않은 채 빤히 쳐다보던 고양이의 눈동자가 생생했다. 우리 사정이 있었잖아.
아, 맞아.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는 줄은 몰랐지. 아니,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들은 온갖 일에 사정을 들먹였다. 집안 환경이 좋지 못해서, 몸이 안 좋아서, 사는 게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인정사정은 봐주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행동에는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붙여서라도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했다. 친절한 척하는 건 쉽다. 사려 깊고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싫어하는 척. 아이와 동물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그들에겐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꼬드겨서 수급비를 교묘하게 빼돌려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눈먼 돈을 영리하게 챙겼을 뿐이기 때문에 죄의식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지냈다. 눈치 빠른 이웃이 자신들을 손가락질하는 것도 봤고 그들을 겨냥한 비난글도 읽었지만 그런 것쯤이야. 모른 척하면 그만이고 심해지면 이사를 가버리면 될 일이었다. 아이고, 누우니까 편하다. 이번에 들어온 돈이 제법 쏠쏠했어.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니까. 부부는 호화롭게 꾸민 침실에 드러누워 있었다. 당신은 정말 양심도 없어. 그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지? 미안해서 10,000원짜리 학용품 세트 사줬잖아.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던걸. 남편의 말에 부인이 숨 넘어갈 듯 자지러지게 웃었다. 평판이나 양심 따위는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못 만들어줘. 당신 말이 맞아. 마음이 너무나 잘 맞는 부부는 푹신한 이불을 덮고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잠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꿈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빨간 푸드트럭과 공짜 포춘 쿠키를 발견했다. 그들은 자각하지 못했지만 잠든 이후에 하는 행동은 일상에서처럼 교묘하지 못했다. 부부는 아예 대놓고 못되고 이기적인 천성을 마음껏 드러냈다. 두 사람은 미리 작전이라도 짠 것처럼 한 명은 포춘 쿠키가 든 쟁반을 몸으로 맞고 다른 한 명은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거칠게 밀어내면서 공짜 쿠키를 잔뜩 쓸어 담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텅 빈 쟁반을 보고 실망하거나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든 말든 두 사람은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탐욕스럽게 쿠키를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다. 우와! 이거 뭐야? 부인이 급하게 씹어 삼키던 쿠키 안에 종이 쪽지가 들어있는 걸 뒤늦게 알아채고 손가락으로 입안에서 쪽지를 끄집어냈다. 죄를 지으면 하루도 발 뻗고 잘 수 없을 것이다. 기분 나쁘게 이게 무슨 소리야? 부인이 인상을 찌푸렸다. 뭔데 그래? 그냥 버려. 남편이 쪽지를 낚아채더니 구겨서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이좋게 남은 쿠키를 입에 잔뜩 털어넣었다. 검붉은 빛깔이 섞인 오묘한 포춘 쿠키는 아주 달콤하고 고소했다. 포춘 쿠키를 잔뜩 나눠 먹은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깊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은 거대한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었다. 집채만한 고양이가 100m 뒤에서 그들을 위협했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이 도망치려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고양이는 10걸음씩 그들에게 가까워졌다. 고양이의 입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운 입김이 새어나와 그들의 뒤통수를 뜨겁게 달궜다. 그 고양이가 자신들이 버린 고양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 순간 그 고양이는 수백 명의 아이들로 변했다. 소나무처럼 우뚝 선 아이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동그랗게 두 사람을 에워쌌다. 그리고 그들을 납작한 팬케이크로 만들어버릴 것처럼 원을 좁혀갔다. 왜 그랬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커다란 아이들이 텅 빈 눈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들렸다. 그들은 벗어나려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질척한 땅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건 꿈이야. 이런 건 현실일 수가 없어.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버둥거리며 일어나려고 애썼다. 효과가 있었는지 눈이 번쩍 뜨였다. 둘러보니 그들이 자고 있던 침실이었다. 휴, 역시 꿈이었군.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옆에 누운 배우자를 보려는데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번엔 입으로 소리를 내려는데 턱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입술도 풀로 붙인 듯 떨어지질 않아서 안간 힘을 써봐도 웅얼거리는 소리만 겨우 났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서 시야에는 침실 커튼밖에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놓은 기억이 없는데 커튼이 바람에 휙 날렸다. 바람에 날린 커튼이 귀신의 머리칼처럼 반으로 쭉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다시 아까 그 고양이가 나타났다. 그들이 아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리는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았고 동시에 거대한 고양이가 펄쩍 뛰어올라 두 사람을 덮쳤다. 으악! 이번에야말로 진짜 소리를 내지르며 두 사람이 동시에 잠에서 깼다. 둘 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착 달라붙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둘은 두방망이질하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저 악몽을 꾸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꿈이라도 꾼 건가?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다시 잠을 청했을 때 비슷한 악몽이 또 반복됐다.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떨었다. 이 악몽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알 수 없었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현실과는 달리 꿈에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데다 고작 5분 동안 잤는데도 실제로 체감한 고통의 시간이 몇 곱절은 더 길게 느껴졌다. 부부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밤을 꼴딱 새웠다. 일평생 가장 길고 공포스러운 밤이었다. 그날 이후 악몽이 매일 밤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꼭 잊을만 하면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고 잠을 자는 동안엔 어느 곳으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면서 잔뜩 웅크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곧 만천하에 드러나 현실도 악몽이 될 거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들이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은 쉽사리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 포춘 쿠키에 죄책감이 들어있었다고요? 그래서 테스트 센터에서 만났을 때 죄책감 분말을 그렇게 잔뜩 사셨던 거군요. 페니가 살짝 흥분해서 말했다. 쉿! 조용히 하게, 페니 형. 니콜라스가 페니를 진정시켰다. 페니와 달로구트는 준비한 아이스크림과 포춘 쿠키가 순식간에 동이 나버려서 푸드트럭을 철수하고 있는 니콜라스와 막심을 돕고 있었다. 달로구트님은 죄책감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먹지 않으신 거고요. 그렇단다. 그런데 아까 그 두 사람은 괜찮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포춘 쿠키를 싹 쓸어갔잖아요. 엄청난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겠어요. 치, 그래도 하나만 남겨주지. 맛도 궁금하고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도 궁금했는데. 페니씨, 그렇게 궁금하면 드셔보세요. 잘 만들어졌는지 맛을 보려고 남겨둔 건데 페니씨 드릴게요. 대신 딱 하나만 먹는 게 좋아요. 막심이 페니에게 포춘 쿠키 하나를 내밀었다. 모양은 예쁘지 않았지만 검붉은 빛깔이 아주 희미하게 감도는 노릇노릇한 색깔이 먹음직스러웠다. 페니가 입에 넣으려는데 달로구트가 말렸다. 지금 말고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가서 먹는 걸 추천하지. 여유로운 주말에 먹으면 더 좋고. 사실 난 니콜라스가 처음 포춘 쿠키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시식하느라고 엄청나게 먹어봤어. 달로구트님은 어떤 죄책감이 드셨어요? 난 이걸 먹고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내심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나 봐. 그 죄책감이 달로구트님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나요? 놀랍게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었단다. 사실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지.
미뤘던 전화를 하자마자 반갑게 받는 친구의 목소리라니 정말 기뻤어. 네가 갑자기 웬일이야 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을 받을까봐 내심 조마조마했는데 말이야. 터무니없는 기우였어.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게 받아주더군. 이야, 달러부터 자네가 우리가 만든 포춘 쿠키를 더 열심히 홍보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니콜라스가 푸드트럭의 옆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니콜라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난 지금도 이 포춘 쿠키를 사람들에게 공짜랍시고 나눠주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야. 주의사항이라도 더 자세하게 적어놓는 게 어떤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간 정보공시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걸세. 이런 자네 잔소리가 언제 시작되려나 해서 이 맛있는 쿠키에 죄책감을 조금 섞어서 서비스로 주는 것뿐이야. 자네가 손님들한테 주는 그 숙면사탕이나 심신안정용 쿠키 따위도 결국엔 죄책감을 조금 넣은 이 포춘 쿠키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그걸 차지하는 건 각자의 몫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어린아이들에겐 주지 않으려고 하잖아. 제조 허가도 다 받았는걸. 막심은 이것 때문에 제가 제빵 자격증까지 땄다고. 니콜라스가 목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말했다. 하지만 이건 죄책감이 들어간 쿠키잖아요. 심신안정용 쿠키랑은 달라요. 페니는 막심이 준 포춘 쿠키를 먹지 않고 앞치마의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죄책감이 뭐 어때서? 설마 세상에 쓸모없는 감정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지? 아, 니콜라스,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어간 쿠키라고 당당하게 잘 안내하고 나눠주라는 거야. 이런 방식은 잘못됐어. 아, 대놓고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반성하게 만드는 포춘 쿠키라고 하면 오히려 반성이 필요 없는 착한 사람들만 더 반성한다. 정작 진짜로 반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근처에도 오지 않을걸. 페니는 아까 포춘 쿠키를 몽땅 쓸어갔던 두 사람을 떠올렸다. 분명 죄책감이 드는 쿠키란 걸 알았다면 그렇게 무리해서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야스누즈 오트라의 꿈을 봐. 하나도 안 팔리고 있지. 그렇게 잘 만든 꿈인데도 말이야. 아니, 그 제목에다가 내가 괴롭혔던 사람으로 한 달 살기 라고 떡하니 박아놓으면 그 누가 사겠느냐 말이야. 하여간 그 마케팅 감각이 없어.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난 야스누즈 오트라의 꿈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네. 아, 달러구트. 자네가 오트라의 꿈을 높이 평가한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누구나가 모두 자네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닐세. 니콜라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막심 씨는 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페니는 가만히 듣고 있는 막심에게 궁금증이 생겼다. 아시다시피 저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으로 작년에 데뷔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한 번쯤은 거쳐야 하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굳이 겪지 않아도 될 힘겨운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 더 좋겠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저는 피해자가 뭘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어요. 노력은 가해자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고 경솔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이 포춘 쿠키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막심, 세상 일이 그렇게 절묘하게 악귀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이걸 먹게 될지도 몰라. 달러구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세상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도 있나? 감옥에 가야만 죄가 아니라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무겁게 하고 외면하는 것도 죄야. 나조차도 죄 많은 늙은이인걸. 달러구트 자네가 심신안정용 쿠키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이 죄책감이 담긴 포춘 쿠키를 자주 먹는다네. 산타클로스랍시고 아이들한테 1년에 딱 한 번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날엔 나만 호의호식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말일세. 크리스마스 좋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특별한 날을커녕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혀. 늙을수록 더 그래. 내가 세상을 구할 영웅도 아니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살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싶을 정도야.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근데 오두막에 갇혀있기만 해서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르겠지. 니콜라스는 마치 속죄를 하듯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는 세상에 착한 사람만 존재하고 힘든 일은 하나도 없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고 가슴을 퍽퍽 쳐도 덩어리가 풀리지 않는 그런 류의 나쁜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라도 없앨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뉴스를 보면 나쁜 짓을 하고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포춘 쿠키 안에 담았어요.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 발을 뻗고 잘 수 없다라는 말 같은 거로요. 막심이 말했다. 페니는 막심을 알게 된 이래로 그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처음 봤다. 하! 또 와라! 죄를 짓고는 발을 뻗고 잘 수 없다라는 말이 잠을 안 자면 산타클로스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아주 널리 퍼질지도 모르지. 잘 알겠네, 니콜라스. 하지만 논란이 생길 건 각오해야 할 걸세. 자네 같은 유명인이 하는 일은 주목받기 쉬워. 나처럼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논리로 완전히 이해시킬 수는 없을 거야. 달러구트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경고하듯 말했다. 나도 알고 있어. 아마 소문이 더 퍼지면 장사를 접어야 할 거야. 하지만 소문이 퍼지는 것까지 내가 의도한 일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효과가 있을걸. 이게 내 방식이야. 니콜라스가 새하얀 턱수염을 매만지면서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일찍 출근한 페니는 꿈값 창고에서 일간지 꿈보다 해몽을 읽고 있었다. 페니는 벌써 니콜라스와 막심의 포춘 쿠키에 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비수기의 산타클로스, 그의 포춘 쿠키 안에는 뭐가 들었나? 흔히 산타클로스로 알려진 니콜라스라는 이 제작자는 최근 빨간 트럭을 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그 과자에는 죄책감이 함유되어 있는데 교묘한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고 한다. 그 의도가 어찌 되었든 산타클로스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영화 속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누가 그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단 말인가? 페니는 어제 먹지 않고 넣어두었던 포춘 쿠키가 문득 생각났다.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쿠키는 이미 눅눅해져서 더 이상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페니는 포춘 쿠키를 쪼개서 안에 들어있던 작은 종이를 꺼냈다. 마음 편히 발 뻗고 푹 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페니는 꿈보다 해몽의 기사와 니콜라스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포춘 쿠키의 메시지만큼은 100번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페니는 용기를 내서 앞치마에 그대로 있던 포춘 쿠키의 반쪽만 깨물어 먹었다. 식감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지만 맛은 달곰 쌉쌀해서 먹을만 했다. 페니는 어떤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를지 기다렸다. 잠깐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갑갑하고 무거운 추를 발목에 매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별안간 머릿속에 숫자 2개가 떠올랐다. 330번, 620번. 페니는 빨간 트럭에 정신이 팔려 두 손님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페니는 벌떡 일어나 꿈값 창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혼자 있는 달러구트와 맞닥뜨렸다.
그는 마침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커다란 박스를 아주 가볍게 들어올려 순식간에 쌓아 올리고 있었다. 달러구트님, 아침부터 창고에는 어쩐 일이세요? 보다시피 정리할 게 있어서 말이야. 일찍 출근했구나, 펜이. 달러구트가 손을 탁탁 털면서 말했다. 네, 아침에 할 일이 있어서요. 참. 달러구트님도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단골 손님 두 분이 한동안 가게에 방문하지 않고 계세요. 330번 손님과 620번 손님인데 민원을 내신 적도 없어요. 나 말고도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다니 무척 기쁘구나. 역시 알고 계셨군요. 다행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얼른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구나. 예전에 말씀하신 그 행사 말인가요? 그 달러구트님의 올해 계획이라던... 맞죠? 그래, 용케 기억하고 있구나. 몇 달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단다. 좋아, 이쯤 되면 보여줘도 되겠지. 달러구트가 주머니 칼로 박스를 조심스럽게 뜯자 그 안에서 수많은 베개와 이불 커버들이 나왔다. 친구 장사라도 하시려고요? 그것도 재밌겠구나. 하지만 더 근사한 걸 할 거야. 우리 가게와 딱 어울리는 축제를 열 거란다. 축제요? 그래. 혹시 파자마 파티에 가본 적이 있니? 친구네 집에서 잠옷을 입고 밤새도록 벌이는 파티 말씀이시죠? 아주 어릴 때 딱 한 번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고 보니 커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네요. 기대하렴. 다가오는 가을에 우리 가게에서 파자마 파티가 열릴 거야. 아니지,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주변의 거리를 모두 파티 장소로 쓸 거란다. 달러구트의 말에 페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페니, 우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초대형 파자마 파티를 열게 될 거야. 정상윤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단골 손님을 찾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2권. 그 안에서 6장, 비수기의 산타클로스.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쿠키를 산타클로스인 니콜라스, 악몽 제작자인 막심이 만들고 판 이야기인데요. 죄책감, 꼭 벌을 받아야 하는 누군가가 가지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죄책감, 또 여러 가지의 죄책감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이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에선 죄책감만큼 중요하지만 역시 자주 잊고 사는 우리 추억의 힘을 희망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행복이 있으세요? 아마도 대부분 이 책에서와 같이 추억이 전해주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을 판다는 기발한 백화점,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 이제 일한 지 1년이 된 신입사원 페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역시 2권에서도 아주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가상의 현실에서도 연봉 협상은 존재하고 꿈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탑승한 평범하지 않은 급행열차는 매 정거장 새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낭독 마지막에 언급된 초대형 파자마 파티,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직 이 책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잘 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책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